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 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그 아픈 고민들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또 다양한 투자 정보들까지 이 시간 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3월의 첫 거래일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우리 증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요. 3월에는 중국발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이 경기를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중국의 양회 개막과 관련해서 철강 관련주, 또 건설기계, 화장품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AI와 2차 전지도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2% 상승해 2,427.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56% 하락했습니다. 787.19포인트로 장 문을 닫았습니다. 3월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 주시는 분이죠.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차트의 신이자 차트 위의 아티스트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오늘도 5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의 주특기는요. 차트 하나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입니다. 차트를 바탕으로요. 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파악해 주시고 그 속에서 강한 상승 여력이 강한 그런 종목들 포착해 주십니다. 그럼 그동안 대표님이 노란톡방에서 어떠한 급등 종목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도와주셨는지 수익률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노란톡방에서 매매 타점 잡아주시면서 수익 실현 도와주신 종목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특히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지난 방송 이후 공략해주신 종목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베스트만 뽑아온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익 종목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챙겨가셨는데요. 뜨거운 불기둥을 뿜어냈던 세아 시리즈죠. 세아 베스틸 지주와 세아 특수강을 필두로 미래컴퍼니는 화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언급하시고 상한가를 또 한 번 터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주만 대표님과 함께 하셨더라도 이미 여러분의 계좌는 빨간 불기둥을 세울 수 있었겠죠. 또 대표님은 12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쏙쏙 골라서 제시해 주시는데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주목할 점은 열흘 혹은 한 달이 아닌 단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그런 초급등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12월에는요 13개, 1월에는 20종목, 또 2월에 짚어주신 종목까지 더하면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수는 총합 51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큼 다가온 우리의 3월에는 또 어떤 급등 종목들이 추가가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대표님의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야겠죠? 오늘도 김진영의 대표님의 노란톡방 들어오는 입장문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와 똑같이 생긴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얼른 가져오시고요.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수익을 워낙 잘 쌓아주시기 때문에 사칭 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입장 루트니까요.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종목 고민은 어떻게 상담 신청하나요? 라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상담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1대1로 김진영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의 정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를 책임지고 있는 차티스트 김지정입니다. 자, 투자의 정글 프로그램 맡으면서 작년 12월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면서 추천드린 종목, 베스트 공략주들 함께 봤는데 상한가 종목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까지 51개의 종목을 상한가 종목을 딱 찍어 들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김진영 대표의 당일 공략 상한가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일 공략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그 종목이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수일 또 혹은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좀 너무 심심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대단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추천 부분들이 뭐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오늘 3월 2일까지 이렇게 쭉 대략적으로 한 2개월이 좀 지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60거래일 정도가 되겠죠. 60거래일 동안에 추천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51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여기에서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뭐 20%, 25% 이렇게 올라간 것들도 비일비재하지만 그 녀석들은 다 배제하고 오로지 상한가만 말씀드린 게 바로 이쪽에 보이는 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60일 거래일 동안 60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60일 거래일 동안 51개의 상한가 종목을 찝어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운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실력이라 봐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한 아이들을 찍어드리는데 어떤 회사의 상승 모멘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2023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 시장 자체는 1월 달은 종합주가 지수가 2,4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원회의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그대로 1월 달에는 강한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달 들으면서 약간 주춤하고 지금 현재 3월 달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이죠.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오늘 첫 거래일인데 자, 코스닥은 하락하고 코스피는 올라가고 약간 혼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우리 시장의 느낌은 어떻냐? 급등주가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급등주 섹터들이 어디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관련 이렇게 섹터 한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섹터에서 장대 양봉이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승의 힘 자체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혼조세처럼 보이지만은 돈의 움직임 자체는 대단히 체계적으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강하게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 올해 2023년도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차트 보면 말씀드릴 텐데요. 시장 움직임 자체는 자, 2023년은 주가 자체가 22년 동안의 주가의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1년 동안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시장 자체는 원웨이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피로감이죠. 하락을 너무 많이 해도 피로하고요. 상승을 너무 많이 해도 피로합니다.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자, 이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면 대략 5년간의 차트 예상을 말씀드렸어요. 자, 5년간 대략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혼조세, 점진적 상승의 횡보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다 차트 베이스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자체는 1년 동안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자체가 그렇다 해서 강한 승장은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리, 고용, 물가
이 세 개의 불안 요소들이 적시적소에서 언제 툭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두더지 머리 뽕 올라오면 망치고 통통 때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장 상황 자체가 불쑥불쑥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또 제가 생각하건데 시장의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뉴스가 나올 것 같느냐?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휴전이든 종전이든 여튼 이러한 이벤트를 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또 주가를 견인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 종합주가지수 놓고 봤을 때 2,427포인트인데요. 2,427포인트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립니다. 자, 올해 2023년도에 1사분기 때 주가 자체가 2,450포인트를 기준으로 대단히 혼조세가 이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2,450포인트를 놓고 봤었을 때 이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왜일까요?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평선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 선 하나 보이시죠? 이게 240 MA예요. 240일 이평선입니다. 240일 이평선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1년 365일 중에 휴일을 빼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일 자체는 한 250여일 됩니다. 자, 근사치로 240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2달이죠. 한 달을 20거래일을 놓고 보게 되면 20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240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봉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뭐냐면 1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이 시장에 투자한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의 가격이 어디냐?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240일 이평선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바로 2,453포인트예요. 자, 제가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신 경제학 박사님들께서 또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얘기하십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연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물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고용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많은 정말 거시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고급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분들에게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넘길게요. 굳이 저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복잡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야기냐라고 봤었을 때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떤 TV 방송을 보든지 혹은 너튜브를 보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보들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급 경제 용어도 쓰시고 어려운 영어 단어도 얘기하면서 쫙 얘기해 주십니다. 고개를 끄덕여요. 아, 이래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구나. 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정작 이 순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종목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답이 없어요. 이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그러한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될 것이냐 얘기를 딱 근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돈의 흐름을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자, 결과론적으로 저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거시경제, 어떤 기업의 상승 모멘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0거래일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51개의 종목의 상한가 종목을 콕 집어냅니다. 누가요? 바로 저 김진영이에요. 60거래일 동안 매일 종목 하나를 딱딱딱 집어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종목을 찍어요. 당일 상한가가 간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강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추천하고 더 올라가는 거 상승률에 대해서 뭐 70%, 80%, 100% 올라간 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 굳이 뭐 찍어놓은 종목도 다 강하게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거기까지 제가 더 이야기할 필요 없죠. 오늘 또 미인주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미래컴퍼니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딥노이드 얘기 드렸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아 시리즈라 해갖고 세아 베스틸 지주 회사라든지 상한가 가는 것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에요. 자, 지난주입니다. 2월 27일. 2월 27일면은 이번 주군요. 날짜가 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자, 2월 27일 공략주라 그래 가지고 제가 아침에 무슨 얘기를 적어 드리냐면은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8시 51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죠. 팍스TV 투자의 정글, 김진영 대표 여기 써 있죠. 예, 지금 제가 함께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의 제목이에요. 자, 하단에 보이시죠? 하단에 QR코드를 카메라로 찰칵 찍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없이요.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이게 2월 27일 상황입니다. 2월 27일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자, 8시 51분에 제가 방송창 오픈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송창 오픈하고서 8시 49분, 자, 8시 51분에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세야 시리즈들 종목이 많습니다. 예. 점 상감이 이중주 따라해도 된다 얘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은 세야 베스트 지주, 세야 홀딩스, 세야 특수강, 세야 제강지주, 세야 제강, 세야 메카닉스, 이 세야 시리즈를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언제요? 8시 51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자, 당일 주도주 급등주 버전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시장에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종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인데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오늘 내가 매매해야 될 라인은 딱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의 종목을 찾아야 돼. 찾는데 2,000개를 다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매매의 기준 포인트를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2,000개 종목을 실시간 검색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검색기예요. 이 부분을 방송창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시고서 오늘은 이 아이를 매매하면 좋겠구나라고 바로 보시면 되세요. 자, 당일 주도주 급등주 버전 1.0이라는데 딱 여기 보시면 세야 베스트 지주, 세야 특수강, FN 리퍼블릭 이렇게 세 종목이 딱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내가 먹지 못하는 걸 남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남한테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저 매매 일지예요. 저도 2월 27일 아침 시작하자마자 세야 베스트 지주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 포인트 보이죠? 시초가에 그냥 그대로 시장가로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보시죠? 바이 포인트 C까지 않습니까? 세야 베스트 지주 여기 B자 보이시죠? 있는 그대로예요. 자, 이 포인트에서 매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한가 갑니다. 이제 2분 만에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에 팔아줬습니다. 됐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동주 어떤 종목? 세야홀딩스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세야홀딩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시초가에 매수 들어갑니다. 자, 두 아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세야베스트 지주와 세야홀딩스가 동시호가에서 체결 가격 자체가 대단히 높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이 1등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종목에다가 딱 분할해서 매수를 넣어놓죠. 그랬더니 시초가에 매수돼가지고 자, 상한가에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먹을까 말까 고민되면서 남에게 이야기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27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까? 네, 27일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랑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없는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상한가 한번 드셔보자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 상한가도 못 먹어봤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상한가는 쏟아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못 먹어봐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매일 추천한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기가 막히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2월 달 상장이 아닌 원웨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 달 내내 떨어졌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12월 달만 13종목 정도의 상한가 종목을 찾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는 종목을 상한가를 잡고요. 여튼 이래저래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50개가 넘는 종목의 상한가를 찍어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로지 무엇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 매매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기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도 언제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2월 27일만 이렇게 상한가 종목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자, 2월 28일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월 28일에는 자, 검색기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검색기에 자, 미래컴퍼니 보이시죠? 자, 당일 주도주라는 곳에 어떤 놈이 떴는가 볼까요? 오늘 당일 주도주는 어떤 아이를 공략해야 될까? 봤더니 미래컴퍼니하고 핑거스토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미래컴퍼니와 핑거스토리가 자, 당일 주도주에 매매해야 될 아이로 이렇게 딱 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도 우리 시청자분 똑같이 검색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매도를 합니다. 자, 어디에서 매수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매수했네요. 이게 9시거든요. 9시 시작해갖고 1, 2, 3, 4, 5, 6, 7. 네, 9시 7분 정도에 제가 이 종목이 검색된 걸 확인하고 매수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빡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밀려서 한번 팔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안 가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핑거스토리도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날 마찬가지로 미래컴퍼니도 상한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래컴퍼니와 핑거스토리 거의 상한가 2월 28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운 좋게도 2월 27일과 28일 날 상한가를 잡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있었죠. 자, 오늘 3월 2일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요.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3월 달 첫날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우에 오전 9시 58분에 무슨 얘기 또 드렸냐면은 오전 9시 8분에 한국 패키지 20% 이상 상승 갈 것 같아요라고 적어드립니다. 20% 넘게 상승 갈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주가 자체가 한국 패키지가 검색되었을 때, 한국 패키지가 검색되었을 때 한 15% 좀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요? 말씀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25%가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다? 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빵 날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수익률 곡선 자체가 제가 아마 3,250원대 이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약 6% 넘게 7% 정도 수익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패키지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종목들. 대표님 종목 얘기하는데 혹시 대표님 선침해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2,000개 종목을 실시간으로 조건에 만족한 아이들을 탁탁탁 검색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양만큼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팔고 싶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팔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급이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오늘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요. 거래대금이 28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수백억 원대 이상 금액이 되는 아이들을 제가 추천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오늘 한국 패키지는 장 마감 기준으로 283억입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283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전혀 시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만큼의 양,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은 양을 언제라도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데 팔면 호가가 확 무너집니다. 이런 종목 매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급에 대한 부분, 유동성이 풍부하고 현재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의 섹터의 대장주를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만 콕 집는 매매가 필요하다. 이건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60거래 거의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매일 상한가 하나씩 집어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차트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차트에 대한 매매 기준을 배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QR코드 카메라로 대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종목명, 비중, 매수 가격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함께 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종목 남겨주시면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께서 어떤 종목 남겨주셨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시장 점검부터 종목 브리핑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요. 대표님과 함께 한 주만 하셨더라도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모두가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종목들도 아니고요. 상한가 가는 초급등 종목들입니다. 지난주 딥노이드를 시작으로 세아 시리즈 상한가 종목 잡아주셨고요. 특히 미래컴퍼니는 오늘 또 한 번 상한가 가면서 2번이나 공략해 주셨습니다. 12월 첫 방송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시장에서든지 꾸준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챙겨주셨는데요. 어제 휴장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 이후는 단 4거래일 동안 5번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3월에는 또 어떤 빨간 맛을 보여주실지 여러분도 대표님의 수익 열차에 바로 탑승하셔야겠죠?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어떠한 급등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주시는지 확인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방송에 꽂힌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까요? 배은수님께서 첫 번째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쪽집게 추천 감사합니다. 한일화학 18,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진단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약 손실 중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일화학 지금 매수가에서 살짝 밀려있는 상황인 것 같죠? 매수가가 18,8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8,050원 좀 밀렸는데 자, 한일화학 지금 최근에 화학 섹터와 철강 섹터 쪽의 종목들이 좀 쫙쫙쫙쫙 올라가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건 뭐 중국 쪽 중국 양에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를 받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분위기예요. 예, 중국에서 철강 생산에 대해 가지고 좀 자제하는 그러한 뷰를 갖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화학 섹터도 지금 오늘 좀 같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꾸준한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해먹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18,000원대 근처에서의 지지 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0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봉구 솟아다니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이건 가격적으로 오버슈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메이저가 가격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한일화학을 관리하는 주인, 주포 입장에 봤었을 때 매집을 한 이후에 한번 가격을 쫙 끌어당긴 다음에 다 팔고 내려온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뒤에 강한 하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종목을 다 이렇게 팔고 내려왔는데 자, 팔다 보니까 급격하게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해 가지고 다 팔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기술적 반등 영역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차트의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감안할 수 있는 가격의 예상 포인트는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자, 힌트는 어디에 있다? 2022년 3월 달에 있습니다. 언제? 바로 여기에요.
제가 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 우리 사람을 모양을 딱 놓고 보면 지금 화면에 제 모습이 보이시죠? 자, 가운데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일화학을 차트 볼게요. 한일화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일화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이실까요? 자, 이게 왼쪽 어깨고 이게 오른쪽 어깨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스꽝스러운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함에서 대단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저거 하나만 알더라도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우리가 좀 일찍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일화학이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져 준다면 주가 자체 어디까지 가볼 수 있다? 22,000원대 근처까지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27,000원, 3만 원 이렇게 가는 건 상상하지 마시고요. 현 구간에서 주가 자체가 움직인다면은 실질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 지난 9월 8일 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고점 대비 저점, 현재 저점은 13,500원이죠. 15,350원입니다. 저점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대조를 놓고 보더라도 고점, 저점 대비 23.6% 라인 자체가 2만 원대예요. 2만 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고요. 1차적으로. 자, 2차적으로 38.2%에 대한 조정폭에 대한 상승 자리는 어디다? 22,900원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차 저항 포인트가 2만 원대와 2차 포인트가 22,900원대 저항을 갖고 있고 이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주가 자체가 지난 1월 3일 날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바닥을 만들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에 대해서 들림 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을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쭉 돌아가는 포인트고 이랬었을 때 주가의 저항 포인트가 어디로 작용한다? 121선에 해당되는 저항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121선 저항 자체가 2418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 타겟팅을 하시되 여기에 저항을 뚫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22,900원대까지 보시고요. 2만 원대에서 밀린다 했었을 때는 청산해주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희망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가 자체가 18,980원까지 가고 윗꼬리가 많이 생겼죠. 캔들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윗꼬리가 대단히 많은 상황이죠. 자, 오늘 주가 움직임이에요. 오늘 상승이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를 윗꼬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힘이 작용했다.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양봉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의 저가에 해당되는 16,890원이 깨졌었을 때는 자, 대피를 하시고요. 이 라인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자, 들고 가셔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2만 원대까지, 2차는 22,900원대까지 타겟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진단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도 대표님의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꼭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종목을 보는 법, 또 차트를 보는 법 계속해서 배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시간 내에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세비캠 들고 계시고 11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매도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매도가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요? 라고 눈웃음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눈웃음 보내주신 만큼 정말 오늘도 뜨거운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무려 11% 넘게 올라준 이 종목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수익의 극대화까지 노릴 수 있을지 이 2차 전지 또 소재단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의 도움 말씀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비케인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네, 작년 8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자 그때 상장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저가 65,000원대에서 184,000원까지 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네, 3배수에 해당되는 수익이 나왔던 아이가 세비캠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게 단기적으로 상장해가지고 수급이 몰려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갖고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이만큼의 가치평가를 받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기대감에 따른 돈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그 수급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집니다. 정말 하염없이 빠지죠. 우린 여기다 선을 하나를 그을 수가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쫙 그었더니 이런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는 이 종목을 쳐다보지 말아야 될 자리였던 거고 자 1월 달 말을 지나가면서 이제 관심 좀 가져볼까라는 자리였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한일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헤드앤숄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얘기했죠. 자 그런데 사람이 이 졸라맨이 똑바로 서 있는 졸라맨도 있지만 여러분들 졸라맨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졸라맨도 있지만은 졸라맨이 어떻게 거꾸로 서 있는 졸라맨도 있습니다. 예, 똑같이 공평하게 대칭이 돼야 되겠죠. 자, 거꾸로 서 있는 졸라맨도 있고 똑바로 서 있는 졸라맨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형태의 졸라맨은 매도의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에 물구나무 서고 있는 졸라맨의 모양은 매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 세비캠은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바로 우측이었어요. 우측 리버스 헤드앤숄더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다는 거죠. 거꾸로 서 있다. 사람이 물구나무 서 있어요. 그럼 거꾸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물구나무 설 수는 없고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 어깨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머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죠. 자, 이거를 리버스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합니다. 리버스는 거꾸로고요. 헤드는 머리고요. 앤드 그리고 숄더 어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머리와 어깨가 물구나무 서 있는 형태의 갖고 있는 차트는 뭐다? 매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바로 왼쪽 어깨, 헤드, 오른쪽 어깨. 지금 이 자리가 오른쪽 어깨 라인인 거예요. 그럼 오늘 매도를 할까 고민하셨다는데 오늘 고점 라인이 실은 매도 자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어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어깨 라인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깨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헤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 어깨에 대한 연장선, 오른쪽 어깨에 대한 연장선. 우리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장선을 딱 놓고 보면 이제 왼쪽 어깨 고점 라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어깨 저항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눌림이 주면은 자, 이 부분은 매수 라인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 고점 라인 자체가 매도 자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자, 저점 언제죠? 1월 달에 저점에 해당되는 자리 대략적으로 73,000원대에서부터 상승에 대한 7만 원대에서 15만 원 근처까지 거의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가까이 상승한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늘 고점 라인이 매도 자리에 접근할 부분인 거고 오늘 시초가 라인 근처가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매일매일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또 강할 상승 여력 강한 그런 종목들까지 포착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해주시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종목 상담 또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도 이러한 진단 받고 싶다. 나도 대표님의 투자 강의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 시간 활용하셔서 꼭 입장하셔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죠. 함께 들어오셔서요.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고 행복한 수익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고민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희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옵티코어 3,2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라고 아픈 고민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망을 그려낼지 대표님의 시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옵티코 함께 볼 텐데요. 자, 조금 전에 세비캠은 상장하고 나서 원웨이 상승했다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옵티코는 어떤 상황일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옵티코라는 종목 자체 어떤 회사일까요? 직접 찾아보세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느냐 돈이 들어오지 않았냐 그것만 관심 있을 뿐이지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냐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계속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AI 관련한 거, 그다음 최근 저출산 관련한 거, 중국 양해 관련한 거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정보 차원에서 읽어드리고 다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회사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쁜 회사라도 적자 나는 회사라도 주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상한가 빵빵 치는 게 이 시장입니다. 결국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세비캠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이 옵티코라는 종목 자체는 상장하고서 어떻습니까? 상장하고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밀렸어요.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딱 보시면 상장한 날 밀렸습니다. 하락이죠. 아니, 힘이 있는 아이예요, 힘이 없는 아이예요. 힘이 없는 아이인 거죠. 기본적인 게. 힘이 있었더라면 더 빵빵빵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에는 좀 시장에서 주목을 그때 많이 받지 못한 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인기가 있다면 빵빵빵빵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게 멈췄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는데 야, 그래도 신규 상장했는데 폼 나야 될 거잖아요. 제가 표준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폼 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2,005원에서 찍고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락을 했을 뿐이에요. 왜? 상승 추세에 대해 가지고 이자 언제 깨졌냐? 지난 2월 6일 날 깨졌습니다. 네, 얘는 2월 6일 날 상승에 대한 부분이 끝났어요. 얘가 더 올라가려고 했다면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점을 넘겨갔었어야지 이 종목은 더 올라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추세를 올라타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얘는 지금 매수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앞서 제가 세비캠 말씀드렸죠? 쭉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은 매수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옵티코라는 종목은 지난 2월 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은 매수하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올라타주는 양봉이 깨끗하게 이러한 양봉이 올라와 줘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 매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손절을 할까요? 지금은 손절할 영역이 아닙니다.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어디냐면 바로 지난 월요일이죠. 27일 저점에 해당되는 2,395원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가 자체가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하락 1파, 2파, 3파까지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이 하락 3파 등에 대해 가지고 추세 전환하는 샛별 캔들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월요일의 저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신규 매수를 고려할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가 깨졌다. 얘는 이제 신저가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고 1,800원에서 1,600원까지 주가를 하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2,400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저점 포인트가 2,395원이네요. 그러니까 2,395원대 영역을 깬다 했었을 때는 반드시 손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지지대가 올라간다. 그럴 때에는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빠르게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께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종목을 드리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 종목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일의 상한가가는 그런 강한 상승 탄력 가진 종목들만 픽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으로다가 당일에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싶다 하시면요. 대표님 따라서 수익의 길을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하는 대표님의 노란톡방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죠. 저희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3월의 첫째 주에 또 투자 계획을 여러분 세워가실 수가 있겠죠?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빠르게 만나보시죠. 영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셔요. 이수앱지스 12,937원에 매수하셔서 9% 들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크게 손실 중이신데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대표님의 시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수앱지스 함께 볼 텐데요. 자, 12,937원이네요. 네, 12,937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신데 지금 손실이 거의 50% 가까운데 9% 비중을 갖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수앱지스는요. 연속 적자 회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예쁘냐? 예쁘지도 않아요. 가격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자체도 지속적 적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 상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 심사도 될 수 있는 요건이 될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차트 잠깐 봐보면요. 자, 이게 지금 이수앱지스의 지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영업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속적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 뭐 합니까? 주주를 대상으로 뭐 유상증자라든지 혹은 내부적으로 뭐 BW를 발행하든지 해가지고 회사에 운영할 돈을 어떻게든 빼먹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는 정말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수앱지스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이런 회사는 제가 그냥 얘기하죠. 회사 자체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쓰레기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가지고 좀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수앱지스는 이런 부분 놓고 봤었을 때 지난 올해 1월 달에 한번 살짝 뭐 했을까요? 장대 양봉, 대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움직인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저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고 무너집니다.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메이저들 입장에 봤을 때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을 정리하고 싶은 관점을 놓고 본다면 저가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메이저의 매수 평단가가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개미가 떠안아가는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잘못 여차하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만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수앱지스 지금 만약의 경우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세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우리 영민님 시청자님께서 차트에다 이런 추세선 요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려놓으세요. 자, 상승 파동 하나, 상승 파동 두 개.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물타기 하지 마세요. 추가 진입하지 마세요. 그냥 손실을 조금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물량을 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거래대금 수급도 없고요. 회사도 쓰레기고요. 주가도 저가 계속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쯤 한 7,000원대 초반까지 한번 올라와 준다면 아, 고맙다.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양봉 나오면 거기에서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5,900원, 5,800원에 깨졌을 때는 반드시 손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수앱지스까지 해서 4종목을 함께 바라봤는데요. 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많은 종목을 얘기하고 싶고 차트의 언어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1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나머지 이야기는 아래 톡방,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이야기 나눌 테니까 지금 카메라 바로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정보와 함께 공유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